그 CT하고 뭐 이거 검사해보고 네. 그때 또 결정을 하자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그러면은 아니 못하겠다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셔도 그냥 돼요. 차라리 병원에 끌려다니지 말고요. 근데 어저께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항암요법을 항암을 방사선은 안 하기로 했는데 어저께 종양내과에서 4월달에 와서 다시 검사를 해서 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지 참 엄마는 안 받고 싶다 그러는데. 암을 치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완치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있고, 두 번째는 완화를 위한 치료가 있어요. 완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 수술적 방법을 주로 쓰죠. 그래서 작은 병변들은 예를 들면 유방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크게 작을 때는 수술적 방법 한 가지만으로도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다 제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미세하게 좀 주변에 퍼져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완치가 됐다고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보조적인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항암제이고 또 하나는 방사선 요법이에요. 그래서 그 암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제 진행이 됐어요. 이제 너무 여기저기 전이가 되고 그랬을 때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죠. 그럴 때는 방사선 치료이든 아니면 항암제 치료이든, 방사선은 국소적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신에 퍼져 있을 때는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것을 보통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항암제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제는 뭐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한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해서 그렇게 예후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항암하면은 네. 그 세포가 암이 죽나요? 죽는 것을 기대하는데 이런 종류의 암은 효과가 제한이 돼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권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가 약만 먹고 완치가 돼서 다 없어지느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문제는 할 때 힘들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면 면역력이 더 나빠지는 것,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항암제 치료를 했을 때 암세포만 죽느냐? 그렇지가 않죠.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힘들어져요. 그것이 바로 항암제 부작용이죠. 항암제 부작용 중에 전형적인 것은 머리카락이 빠진다. 위장관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이 헐죠. 그러면 붓도 하고 또 설사증이 생기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식사를 못하게 되죠. 그때 그러면은 아니 못하겠다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셔도 그냥 돼요. 차라리 병원에 끌려다니지 말고요. 병원에서는 그냥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되는 효과가 얼마나, 내가 지금 어머니 힘든데 과연 그렇게 해서 정말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상의해서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조금 살아계신 동안에 그나마 조금씩 드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명확하게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암에는 특정한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항암제가 효과가 증명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면역력이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냥 어차피
몇 개월을 사실 것이냐, 1년이나 2년을 사실 것이냐, 이 차이일 수는 있어요. 근데 1년, 2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조금 더 몇 개월을 좀 연장하고자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안 그러면은 때가 되면 그 뭐 호스피스 그렇지. 가는 그래, 그거는 오케이. 그건 이제 몸을 편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치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엄마가 안 한다면 만약에 그 그렇지. 선생님이 어머니 의사를 엄마가 존중해줘야 그래서 돼. 나중에 네가 됐는데 네가 못하게 해서 내가 안 해도 이렇게 할까봐 또 말을 못하겠어요. 더 살 수 있었는데 네가 약 먹자고 사실 그게 맞아. 그래서 엄마 자천이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안 하겠다. 근데 그래. 선생님은 하자 그러고 저는 가족은 어떻게 할지 좀 모르겠어요. 난처하죠. 어머니 의사를 존중해주는 게 맞아요. 항암제를 쓰면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를 썼을 때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고려해야 되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항암제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본인들이 생각의 근거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조금 항암제를 통해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그걸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항암제의 체력적인 연세라든지 환자의 나이라든지 면역 상태를 고려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항암제는 힘들어질 거야.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부를 하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설득을 해야죠. 왜냐하면 치료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을 거슬러서라도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설득을 해봅니다. 실제로 제가 설득해서 받고 좋아진 경우들도 있고요. 말기암의 환자인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환자분들은 내가 이제 뭐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뭐 더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은 경우도 또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자식된 도리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끝까지 치료를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치료 효과가 의학적으로 그렇게 저울질을 했을 때 부작용보다 치료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의 의견이. 그래서 또 보호자를 설득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으로서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좀 설득을 할 것 같아요.